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김 대표입니다. MSO 가족법인과 벤처기업을 활용한 병의원의 절세 전략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가족법인 MSO가 벤처기업이라면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병의원 절세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렸었고요. 그리고 병의원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적인 절세 전략 툴들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원장님들께서 MSO 법인을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었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이 MSO 법인이 가족법인이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가족법인 MSO가 벤처기업이라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활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도 벤처기업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제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조세승인제한법 제16조에 규정된 개인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공 항목에 해당되고요. 세부 내역을 보면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3천만 원까지는 소득금액의 100%, 그리고 3천에서 5천만 원까지는 소득금액 70%, 그리고 5천만 원 초과는 3%에 해당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예시표로 잠깐 설명드리면 종합소득금액이 12억 원이실 경우 12억 원의 경우가 세율이 49.5% 적용이 되고 지방세 포함한 금액입니다. 49.5% 적용돼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5억 2,147만 원에 해당되는 세금이 나오고요. 만약에 이 해당되는 원장님께서 벤처 투자를 3천만 원을 하셨다면 이 종합소득에서 3천만 원이 공제돼서 11억 7천만 원만 적용돼서 결과적으로 5억 662만 원의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르면 소득공제 100%에 해당되는 절세 예상 금액이 1,485만 원이고요. 1,485만 원은 결국 총 3천만 원 중에 세금의 적용 대상이신 원장님의 세율에 따라서 세율만큼 수익률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과세 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있고 이 세율만큼 세금이 절감이 됩니다. 3천만 원 투자했을 경우는요. 물론 3천만 원 이상이어서 70% 구간, 30% 구간 적용되면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세율을 좀 줄어들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시면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고소득자에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벤처 투자를 통한 소득공제가 안전한 절세인 이유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병의원이 절세를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병의원의 개인 사업자의 세금 산정 구조에 따라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통상의 접근은 결국은 이렇게 수입을 줄이거나 수익금액 조정하거나 비용을 늘리거나 각종 세액공제 감면을 많이 받거나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수익금액 조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과세 대상이나 종류나 시점을 분산해야 되는데 그거 외에 수익금액을 인위적으로 줄인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 탈세이고요. 수입 비용에 가감없는 가장 안전적인 절세 장치인 소득공제, 이 소득공제만큼은 수입을 건드리거나 비용을 손대지 않고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결정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세승인제한법 제16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런 소득공제 제도는 앞에서도 보시면 다양하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제도가 있지만 이런 이제 일반적인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 전문직이신 원장님이 적용받으실 수 있는 항목도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많지 않고요. 더불어 이 항목들 자체도 사실 그렇게 한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통상은 크지 않는데 이 벤처기업 투자를 통한 소득공제는 과세년도에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를 총액에, 만약에 아까 12억을 하신 원장님 소득금액이신 경우는
맥스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6억까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억까지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크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사실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유일하고, 그래서 의미가 있고 효율이 높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다만 이렇게 혜택이 좋은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이더라도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유의할 점이, 첫 번째는 최소 3년을 일단 투자하신 거는 3년을 묶어놔야 된다는, 장기적인 묶어놔야 된다는 유동성의 문제가 좀 있고요. 다만 이제 3년 유지 정도는 사실 원장님께서 조금 여유 자금이나를 통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 건데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이 투자 원금 회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게 이 벤처기업 투자 제도의 소득공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아까 49.5%, 50%라고 치고 50% 금액을 세금을 절세해서 투자 금액 대비해서 절반을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50% 금액이 원금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뭐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저런 큰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개 투자해서 뭐 9개 이상 성공하기 힘든, 원금 회수가 잘 되기 힘든 특성상 이 투자 원금 회수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유의할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20년이 넘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1998년도부터 시행된 굉장히 오래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주변에서 얘기도 들어보셨겠지만 투자했는데 원금 회수가 안 돼서 아쉬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벤처 투자 소득공제가 원장님들께 유효하고 효과적인 절세 전략 툴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원금 회수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벤처기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것이 벤처투자 소득공제, 벤처기업이 원장님께 유효한 절세 툴이 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장님과의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 다시 말해서 원장님께서 해당 기업에 주셔야 되는 돈이 있는 거래처라면, 그 거래처가 벤처기업이라면, 그리고 원장님께서 그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신다면, 예를 들면 원장님과의 거래가, 원장님이 주셔야 될 돈이 1억이 있는, 연간 1억이 있는 기업인데 원장님께서 3천만 원을 투자하신다면 최후의 경우 해당 기업이 원장님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원장님께서 주셔야 될 돈에서 해당되는 못 받으신 돈에 대해서, 투자금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기업이 바로 원장님께서 주셔야 될 돈이 있는 거래처가 벤처기업일 경우, 그 해당되는 기업에 원장님께서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실 소득세 신고는 매년 있고, 거래하는 협력업체의 실력, 그리고 제품 등을 신뢰할 수 있다면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와 벤처 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매년 지속적인 소득공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원장님께서 지금 2024년에 해당 기업에 벤처 투자를 3천만 원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2027년에 투자 금액이 상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벤처 투자는 또 좋은 게 매년 투자가 가능하고 매년 해당되는 투자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에 한 거는 27년에 상환이 가능하고요. 2025년에도 투자를 한 금액은 2028년에 투자 상환이 될 거고요. 26년에 투자를 한 금액은 29년에 상환이 될 겁니다. 그러면 2027년 투자 금액은 어떤 금액으로 하게 될까요? 2027년 투자 금액은 이때 상환된, 처음에 2024년에 투자했던 금액이 상환되는 금액을 회수하신 다음에 그 금액을 다시 투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총 3년의 투자 금액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원장님께서는 안정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제는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처가 사실 원장님의 주된 메인 사업인 의료와 관련돼서 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협력업체 실력 그리고 제품 등을 신뢰하실 수가 있는 기업이라면 이러한 거래 관계를 기반으로 벤처 투자를 실행하신다면 원금 회수의 안정성에 훨씬 더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거래처가 벤처기업인 경우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원금 회수의 안정성,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건 맞습니다만은 사실 어차피 거래처도 거래처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거래처의 변수,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다 컨트롤을 하고 하실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거래처보다 더 안전한 투자처가 있다면 또 그쪽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래 관계가 있는 이 거래처보다 더 안전한 투자처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원장님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 바로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원장님의 회사이거나 원장님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이거나 이렇듯 원장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회사인 경우 그 회사가 벤처기업이라면 그 회사에 원장님께서 투자를 하신다면 거기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다면 원금 회수의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훨씬 거래처보다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사실 내 회사, 내 가족 회사라면 원금이 회수되고 안 되고가 따지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의 벤처 투자 소득공제가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특수관계자, 이 소득공제와 관련돼서는 벤처 투자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자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투자와 관련된 세금 혜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방금 지금 쭉 말씀드렸던 소득공제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규정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14조에 규정된 양도세와 관련된 양도 차익과 관련된 세금이 있습니다. 14조, 16조는 벤처 투자를 한 경우 소득 금액을 차감해 줌으로써 세금의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이 14조의 경우는 벤처기업 투자의 사실은 본연의 기능인 이 벤처기업이 성장해서 향후에 유니콘이 되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가 1억인 기업이 100억이 되었을 때 이 100억이 되었을 때 투자자가 엑시트를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양도 차익, 이 99억에 대한 양도 차익, 원래는 이 세금을 양도세를 내게 되고요. 똑같이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절반의 금액이 세금으로 사라지게 되지만 이 벤처기업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는 어떤 거냐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한 경우 이러한 양도차익이 발생한 거라면 이 해당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입니다. 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양도차익과 관련돼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해당 시행령에 보면 법 14조 1항에서 제공한 이 시행령, 관련된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에 보시면 이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경우만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특수관계자 배제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특수관계자 배제 규정은 이 양도세와 관련된 항목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명확히 적용되지만 벤처투자 소득공제 항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는 해당되는 특수관계자 배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 제도, 이 해당되는 제도는 벌써 20년이 훨씬 넘은 제도라는 말씀을 앞에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20 몇 년 전에도 이렇게 2000년도 1월 달에도 당시에 재경부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수관계자 여기 보면 16조에 해당되는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답변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하는 경우도 동법에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권 해석이 되었고요. 그거 유권 해석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 벤처 투자 소득 공제를 관련해서 저희 벤처기업을 주관하는 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득 공제와 관련된 가이드를 매뉴얼을 제공하는 매뉴얼에도 결국은 특수관계인의 경우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재정경제부의 유권 해석으로 특수관계인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해당 기업의 종업원은 물론 대표이사, 최대 주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계속 통용되고 실제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신다면 결국은 직접 여러분이 원장님께서 직접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벤처 투자 모델을 활용해서 투자 효과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자기 사업자를 벤처기업으로 만들어서 직접 투자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될 거고요. 모든 분이 직접 회사를 만들거나 벤처기업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아까 거래처와 같이, 거래처가 벤처기업인 경우와 같이 유사한 방식으로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인 벤처기업을 찾아서 직접 투자하심으로써 투자 효과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가 절세 툴로서 유효한 게 뭐가 있냐면, 투자 후에 소득공제 시점을 변경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투자를 한 거를 이제 내년에 세금 공제를 받을 때 다른 소득세 공제 받을 항목들이 많거나 세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해에는 적용을 하지 않고 다음 해까지 투자한 해를 포함해서 3년 이내의 소득에 대해서 특정해서 지정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금 신고 전까지 이게 올해 소득공제 받는 게 유효하지 않고 다음 해에 소득공제 받는 게 유효하다면 소득공제 변경 신청을 통해서 내년으로 미룰 수가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벤처 투자 소득공제가 사업자의 경우는 이 최저한세가 적용이 됩니다. 최저한세란 아시겠지만 어떻게 세금 공제, 세액 공제, 소득 공제를 받더라도 반드시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최저한세라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별로 다 상황은 다르시기 때문에 이 벤처 투자 소득 공제를 집행하시고 시행 투자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하시는 세무사 사무실과 적합한, 지금 나중에 세금 공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적합한 투자 금액에 대해서, 투자하실 금액의 수준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를 반드시 하시고 투자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요. 이러한 벤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투자가 주식 발행으로만 가능하다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벤처 투자 소득공제가 가능한 해당되는 투자란 주식만 있는 게 아니고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교환사채 등 사채도 해당되고요. 심지어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를 인수하시는 것도 되고요. 기타 그거 외에도 최근에 많이 투자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도 해당이 될 정도로 이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주식 외에도 전환사채나 교환사채 또는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 세이프라고 합니다. 조건부 인수 계약도 해당될 정도로 이 투자 소득 공제에 적용받는 투자의 종류가 많다. 꼭 주식으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 특히나 소득 공제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가급적 전환사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해당되는 부분이 왜 이런지는 별도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도 가능하고,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더더욱이나 전환사채를 집중해서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벤처기업을 MSO에 접목할 때 유의하셔야 되고 신경 쓰셔야 될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벤처기업을 어떻게 확인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앞에 전환사채처럼 별개로 따로 컨텐츠를 제작해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벤처기업은 이러한 총 4가지 유형이 있고, 해당되는 유형 중에 한 가지 유형이라도 해당돼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벤처기업 투자소득공제 적용은 모두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유형별로 따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 다만 이거를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별도의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MSO 가족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만드는 건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급하게 하실 게 아니고요. 일단은 병의원과 특수관계자로 구성한 법인사업자의 거래는 항상 부당이익 계산 불이익 이슈가 상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실제 사업 내용과 구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제가 앞선 영상에 MSO 법인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을 갖추시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 급하게 하실 게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되고, 더하여 가족법인으로 어떤 부의 세대 이전을 위한, 이 앞에 영상에서 MSO가 가족법인이면 좋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이 가족법인은 부의 세대 이전을 위한 수단으로 유용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 부의 세대 이전을 위해서 하시는 경우 단순하게 일회성이 아닌, 가급적이면 잘 만든 법인 사업자가 좀 오랫동안 잘 활용할 수 있는 가문의 법인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법인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법인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의 소득 창출, 가족법인의 창업 감면, 지방세 감면 등을 활용한 여러 가지 절세 제도도 활용 가능하고요. 제대로 된 가족법인이라면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기업 대출을 활용한 재무 전략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이 MSO 가족법인을 통해서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활용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만, 어쨌든 관련해서 활용도 가능하고 이왕이면 만드실 MSO 법인이라면 충분히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을 활용을 위해서는 실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과 인적, 물적 구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벤처기업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MSO 가족법인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MSO 가족법인이 벤처기업일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기에는 시간, 비용 등이 소요되고, 그런 여러 가지 시간, 비용 등이 소요되는데, 소득공제나 이 벤처기업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보다 벤처기업의 설립, 유지 관리 등의 어떤 지속적인 고정비가 더 크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거는 MSO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데 유의사항에도 같이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병의원이 만든 법인사업자가 형태만 갖고 내용과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 고정비만 축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경제활동한 내내 발생하고 병의원 등 고소득자를 바라보는 과세관청의 인식을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가급적이면 절세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원장님의 가족법인 MSO가 벤처기업일 경우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활용 가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원장님의 MSO가 가족법인이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MSO 법인의 활용의 주요한 효과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2단계 세금구조, 원장님의 소득세 그리고 상속과 증여와 관련된 세금 2단계 세금구조를 1단계 세금구조, 자녀의 소득세로 바꾸는 효과만으로도 MSO 법인이 가족법인으로서의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드렸었고요. 그에 덧붙여서 세금 이외에도 원장님의 속해 계신, 직면에 계신 의료산업의 특성, 그리고 그러한 특성에 기반한 여러 가지 제약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법인 사업자의 활용도
다양한 활용도를 원장님의 MSO 법인을 통해서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MSO 가족법인이 원장님의 자기사업자 가족법인의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직접 투자를 하시게 되면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활용해서 접목해서 벤처 투자 소득공제까지 이 MS 가족법인에 접목을 시킨다면 원장님께서 은퇴 전까지 계속 경제활동을 하실 거고 계속 매년 발생할 소득세 이슈는 원장님 은퇴하실 때 계속 발생하는 이 이슈에 대해서 벤처 투자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보완하실 수 있고 충분히 의미 있는 세금 절세 효과를 추가하실 수 있다. 이게 원장님의 그 MSO 법인이 가족법인이면 좋은 이유와 그 가족법인이 벤처기업이면 더 좋은 이유에 대한 활용가치의 하나. 그래서 오늘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중심으로 원장님의 MSO 가족법인과 연결해서 접목하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응용돼서 활용되는 혜택과 효과들은 많이 있을 거지만 다음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쭉 가족법인 MSO가 벤처기업이라는 데서 쭉 정리해 드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저희 영상 상세 정보에 나와 있는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SO 가족법인과 벤처기업을 활용한 병의원의 절세 전략에 대해서 총 5번에 걸쳐 시리즈로 설명드렸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원장님들께 도움되셨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